여러분, 우리가 쓰는 모든 디지털 기기에는 엔진이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 대한민국은요, 말이 필요 없는 그야말로 절대 강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완벽해 보이는 엔진에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좀 도발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두 이미지가 지금 상황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면 한국 총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무섭게 치솟았죠. 한국 경제의 진짜 엔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이 잘 나가던 엔진에 뭔가 이상 신호가 켜진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먼저 한국 반도체의 그 엄청난 힘, 그 원천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뭐냐? 아주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디지털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막 여러 앱을 동시에 켜놓고 쓰잖아요. 그게 가능한 게 바로 D램 덕분이고요. 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오랫동안 저장해두는 건 낸드 플래시의 역할이죠.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드램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두 한국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의 무려 72%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말이 판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시장 자체를 쥐고 흔든다고 봐야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D램뿐만이 아니에요.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회사를 합치니까 거의 50%죠?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을 한국이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압도적인 요새를 그냥 만든 게 아니겠죠? 삼성전자가 2018년 한 해에만 투자한 돈이 226억 달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중국이 반도체 굴기 하겠다고 만든 국가펀드 전체보다도 많은 돈을 삼성 혼자 쏟아부은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돈만 쏟아부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기술 격차예요. 한국 기업들이 10나노대, 정말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회로를 그리고 있을 때 중국은 아직 20, 30나노대 기술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 기술의 벽이야말로 돈으로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진짜 넘사벽인 셈이죠. 자, 이렇게 보면 한국 반도체는 정말 천하무적 같죠? 그런데 반도체라는 세상이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여기서 이 화려한 갑옷 뒤에 숨겨져 있던 한국의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저장만 하는 메모리와는 다르게 기기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우리 스마트폰의 두뇌인 AP처럼 생각하고 계산하고 명령을 내리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이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국 반도체 매출을 보세요. 거의 93%가 메모리. 한쪽에 올인한 수준이죠. 그런데 전 세계 시장은 어때요? 절반 이상이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의 흐름과는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구조죠. 수출 데이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라는 한 우물만 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더 큰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 쪽이었던 겁니다. 이건 명백한 위험 신호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나마 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균형이 안 맞아요. 남들이 설계해준 걸 대신 만들어주는 생산, 즉 파운드리는 세계 2위로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반도체의 핵심인 설계를 하는 팹리스는 미국, 대만은 물론이고 중국에도 뒤처지는 실정이에요. 비유하자면 세계 최고의 인쇄 기술은 가졌는데 정작 베스트셀러 소설을 쓸 작가가 없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바로 이 약점 때문에 한국 반도체는 지금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으로 가면 엄청난 기회가 열리지만 다른 쪽으로 가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인 거죠. 자, 먼저 기회부터 볼까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요, 말 그대로 데이터 쓰나미의 시대입니다. 5G가 깔리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세상 모든 게 인터넷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생성되는 데이터 양이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려면 당연히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예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런 데이터 폭증은 일단 한국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에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창고가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이 데이터를 처리할 두뇌, 즉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죠. 하지만 동전의 뒷면처럼 위협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자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정말 국가의 명운을 걸고 무섭게 달려들고 있어요. 그 야심찬 계획이 바로 중국 제조 2025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 거대한 야망이 한국을 아주 곤란하고 위험한 위치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의 기술 패권을 두고 싸우는 두 거인, 미국과 중국, 그 한가운데에 끼어버린 겁니다. 양쪽에서 날아오는 포탄을 다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걸 샌드위치 신세라고 하죠.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물건을 가장 많이 사주는 최대 고객은 중국이고요. 반도체를 만들 장비와 기술을 공급해주는 곳은 미국입니다. 이 둘이 싸우는데 한국은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메모리 반도체 시작을 완전히 장악했던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난공불락처럼 보였죠. 하지만 결국 한국에 그 자리를 내줬습니다. 영원한 1등은 없다는 걸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어제의 일본이 오늘의 한국이 되지 말란 법은 없는 거죠.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협은 이미 현실이 됐어요. 중국은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돈으로 핵심 엔지니어들을 빼가고 어떻게든 기술을 훔쳐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압박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지금 서로 으르렁거리는 두 강대국의 목줄이 잡혀있는 셈이에요. 가장 큰 고객인 중국은 언젠가 우리를 대체하려는 잠재적 경쟁자고요. 기술 공급자인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그 공급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고객도 공급자도 모두가 리스크가 되어버린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 난공불락의 메모리 요새, 과연 시스템 반도체로는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하기도 전에 미중 기술 전쟁의 파도 속에서 포위되고 말까요? 아니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메모리와 시스템 양 날개를 모두 가진 진정한 반도체 제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한국 반도체의 미래,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